네, 오늘은 쉘 스크립트 두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잠깐 맛봤었던 조건문에 대해서 보면서 이제 조건문에 사용되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반복문을 어떻게 쓰는지 배우고 그 조건문과 반복문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쉘 스크립트 두 문제를 과제로 냈습니다.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지난번에 봤었던 조건문인데요. 쉘 스크립트 조건문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커맨즈라는 부분인데 이게 명령어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명령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임의의 명령어를 뭐 에코 뭐 이런 것도 여기에 사실 넣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평가하는 거는 그 명령어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면은 이 명령어들마다 엑싯 스테이터스라는 게 있어서 그 우리가 이제 C 언어에서는 마지막에 그 메인 모든 함수에서도 그렇지만 메인문에 리턴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리턴 값이 그 스테이터스를 나타내는 값이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if문에서 그 exit 스테이터스를 평가를 해요. 그 마지막에 수행한 명령어의 exit 스테이터스를 평가하게 되는데 어, 그 이렇게 뭐 false, true 이것도 하나의 어떤 명령어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참 거짓을 판단하는 그 명령어인데 false를 하게 되면은 1이고 true를 하게 되면 0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게 한 바이트 값으로 해서 0부터 255까지 나뉘는데 0은 성공적인 경우에는 0으로 리턴을 하고 보통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경우에는 1 이상의 값으로 여러 가지 경우들을 나눠서 리턴을 하는데 보통 1로 이제 퉁쳐가지고 그냥 여러 가지 에러 케이스들을 다 1로 퉁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f문에서는 조건문에서는 0인 경우에는 이제 참으로 판단해서 된 절을 수행을 하고요. 만약에 else 절이 이렇게 달라붙었으면은 이제 1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0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else 절을 이어서 따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수행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명령어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면은 이 달러 사인 물음표 하시면은 이게 이제 엑시 스테이터스를 확인할 수 있는 어, 값입니다. 이 물음표 값에 저장이 되는데요. 그래서 에코하고 이 0을 출력을 하면은, 아니, 에코하고 이 물음표를 출력을 하면은 지금 이거는 이렇게 명령어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돼서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거에 대해서 띄워졌으니까 0이 출력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오타를 내서 명령어가 실패를 한 거죠. 에러가 나온 거죠. cannot access 에러가 나온 건데 여기서는 지금 특별하게 이 ls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경우에 대해서 exit 스테이터스를 2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2가 출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 다른 경우들을 살펴보면은 음, 그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7이 나오죠. 그러니까 커맨드가 없는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 127번이 리턴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그 경우마다 그렇게 그 엑싯 스테이터스 번호를 부여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내부적으로. 아, 네. 그리고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LSL하고 플레이라는 거를 했는데 지금 이거는 없잖아요. 그 에러가 뜨는데 그래서 덴저를 수행을 하지 않고 엘스저를 수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 지금 false하고 true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false가 무시가 되고요. 마지막 명령어로 평가가 돼요. 그 아까 우리 보시면 여기 commands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때는 마지막 명령어가 평가 요소가 돼가지고 수행이 된다는 거를 유념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false로 끝나면은 이
뒤에 덴절이 수행이 되지 않는 거죠. 네, 지금 보시면 true 했을 때는 0이 되고 false 했을 때는 1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if문을 아까 맛보기에서 봤었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배워볼 건데요. 이제 조건문을 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명령어도 이 안에다가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명령어 대신에 그러니까 사실 이거 자체도 명령어예요. 이거 자체도 명령어라서 판단이 되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테스트를 붙이고 이렇게 그 문장을 입력, 익스프레션이라고 표현한 그 문장을 입력하는 방식이랑 아니면은 이렇게 괄호 그러니까 이게 조건문 그 명령어를 쉘에서 해석을 하는 방식인데 그 이제 이 내부의 익스프레션이 뭐가 들어갈지는 이제 또 차근차근 배울 거고요. 어쨌든 작성하는 방식은 테스트하고 문장을 쓰거나 아니면 익스프레션을 쓰는데 이렇게 그 대괄호를 씌워주는데요. 이 사이에 공백을 반드시 한 칸 띄워줍니다. 왜냐면은 쉘에서는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한 가지로 해석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뭐 변수 이름 같은 것도 해석이 안 되고 뭐 그런 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거를 꼭 띄워줘서 이렇게 if랑 이거 사이에도 띄워줘야 되고 이거랑 이거 사이에도 띄워줘야 되고요. 지금 당연히 이건 옵션이랑 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옵션이랑 인자 사이에 띄워주는 것 마냥 여기서도 띄워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똑같은 표현이 이 x가 5랑 값이 같냐라는 조건을 테스트할 때 테스트 익스프레션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그냥 이 괄호 방식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똑같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 2번 방식으로 주로 쓰게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조금 더 뭔가 if 테스트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뭔가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가독성 면에서 이게 좋은 것으로 사람들이 보고 이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실 그냥 편의에 따라서 쓰면 됩니다.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옵션이 뒤에서 다룰 건데요. 파일이 존재하느냐를 따지는 그 파일 익스프레션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라는 거에 우리가 이 배시 그 설정 파일을 이제 파일에다가 변수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이 파일이 존재하냐 당연히 있죠. 이거는. 그래서 있으니까 하이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네. 계속 이어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파일 익스프레션 주요한 파일 익스프레션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EF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노드 번호가 같은 경우에 파일 1이랑 파일 2랑 아이노드 번호가 같은 경우고요. 그리고 NT 이게 이제 뭐 뉴어 우리가 저번에 뉴어 뭐 이런 거 썼었잖아요. C 뉴어 뭐 이런 식으로 썼었는데 그거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T를 하게 되면은 파일 1이 더 최신 거고요. OT를 쓰게 되면 이제 오더된 이거는 뉴어된 해가지고 그건데 파일 1이 더 최신 거다, 더 오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파일 타입들에 대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다르죠. 이게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게 원래 심볼릭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L로 그냥 소문자 L로 표현되고 뭐 이런 식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 다릅니다. 소켓 같은 경우도 대문자에 쓰고 근데 네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뭐 이거를 하나하나 미리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사실 이 D랑 F D는 디렉토리 이 F는 그냥 레귤러 파일 이거는 되게 공통적으로 쓰이잖아요. 이런 거는 뭐 저절로 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써 뭐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E가 많이 쓰입니다. 이게 파일이 존재하느냐 여부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될 게 지금 이 타입 명시자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따져요. 그러니까 이게 엔드 연산이 사실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파일이 존재하고 그 파일의 타입이 이거다. 이런 식이라서 파일이 애초에 없으면은 이게 폴스가 됩니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똑같이 이 RWX 실행 권한을 확인하는 그것도 파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먼저 따집니다. 근데 이게 이 실행 권한을 이게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유저가 있고 그룹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기타 사용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럼 이게 누구의 실행 권한을 확인하는 거냐 하면은 이 명령어를 수행하는 그 유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파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유저가 그 파일의 소유자면은 유저 권한이 이제 검증이 되는 거고, 만약에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 파일이 만약에 권한이 루트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 루트 거를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기타 사용자로 취급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기타 사용자의 실행 권한을 이제 확인을 해서 분석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에코 바 했을 때 이 바라는 변수가 없어요. 지금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파일 익스프레션을 써가지고 이 하고 바 변수를 쓰는데, 지금 이게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이 돼가지고 바 exist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덴절이 수행이 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게 뒤에 이제 스트링 익스프레션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이게 없으면은 그냥 이게 스트링으로 간주돼가지고 그냥 이게 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참으로 돼서 그냥 이게 수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따옴표를 씌워주면은 이 뒤에 뭔가 있긴 있다 라는 게 이제 지정이 돼서 이게 전체가 수행이 되고, 근데 이런 건 없다. 이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 널이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널이라는 지금 파일은 여기에 없기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이 파일 이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이 변수에 그 파일이 저장돼 있으니까 내가 바로 뭐 지금 바가 없는데 내가 바라는 데다가 뭐 그 빔 수정 파일을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이건 당연히 있겠죠. 일단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저장이 돼 있잖아요. 이 변수가 확실히 이 바라는 변수가 저장이 돼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되죠. 이런 경우에 그냥 쓰면 되는데, 내가 이제 이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 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꼭 커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급적이면은 커팅을 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이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랩에다가 이 옵션 붙이는 것 마냥. 네. 근데 뭐 물론 이제 귀찮아가지고 그냥 확실한 경우에는 뭐 안 붙여도 되고요. 이것도 사실 네, 편의에 따른 거라서 유념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지난주에는 제가 막 타이핑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업이 루즈해지는 것 같아서, 이게 사실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언어도 지금 3학년이니까 여러 가지를 배우셨을 텐데 사실 이게 뭐 프로그래밍 언어적인 개념이랑 뭐 똑같으니까 보면은 그냥 슬슬 읽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제할 때 직접 타이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파일 익스프레션을 한번 또 볼 건데요. 일단 이 파일에 배시 rc 이 설정 파일을 저장을 해놓고 에코로 한번 지금 이거는 함수 형식이죠. 함수 해놓고 그래서 함수를 호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수행을 하는데요. 내부적으로 보시면은 일단 먼저 이 파일이 있는지를 검증을 하고, 있으면 넘어가고 없으면은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출력하고, 이거는 리턴 1을 리턴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하고요. 해서 타입을 확인을 하는데 레귤러 파일인지 디렉토리인지 뭐 그리고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확인을 하는데, 지금 이게 함수랑도 연관이 좀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일단은 이제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여기에서 수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파일이 지금 배시 rc고 이건 레귤러 파일이고, 지금 내가 수행했을 때 이거는 읽기 쓰기 권한이 있다 하고,
지금 RET 해가지고 이 엑시트 스테이터스를 저장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이게 나와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함수도 그러니까 명령어랑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행하려 하면은 이게 리턴을 어떻게 넘기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 쉘 함수는 똑같이 엑시 스테이터스 범위만큼의 리턴을 줄 수 있어요. 0부터 255까지. 그래서 여기서는 리턴이 1이고 이렇게 수행이 돼서 그냥 여기에서 끝나면은 0이 리턴이 됩니다. 성공이니까. 그냥 디폴트로 리턴이 0이에요. 리턴을 안 적어도. 그러면은 이게 사실 리턴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쉘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씁니다. 리턴 값을 받을 때. 그래서 펑션을 호출을 하고 그 리턴 값을 여기다 저장을 하면 이게 성공적인 경우에는 0이 저장이 돼서 exit 0이 되겠고, 만약에 실패를 하면 여기선 1이죠. 그러니까 0과 1밖에 리턴 경우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리턴을 하고요. 지금 그냥 이 리턴 코드 그대로 받아가지고 exit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빈 그 폴더에 디렉토리에 저장한 테스트 파일 익스프레션이라는 이 파일 자체, 이 쉘 스크립트 자체의 엑시트 코드가 이 쉘 함수의 리턴 값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리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구조고요. 혹시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이 부분은 조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다른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랑 조금은 다른 개념이라서. 그래서 이제 파일 존재할 때는 뭐 이렇게 되고,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여기로 빠져서 does not exist 출력하고 return 1 해가지고 exit이 여기선 1이죠. 이건 exit이 0인데 여기선 exit이 1이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펑션을 그냥 주석 처리하고 제가 없잖아요. 이 우롱 펑션이라는 이 펑션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호출을 해버리면 얘가 찾을 수가 없다. command not found 해가지고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리턴 값이 이거를 수행하고 나서 리턴 값이 여기에 127이 저장이 돼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서 출력이 되는 게 exit 127이 되는 거죠. 네, 이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조금 설명을 못 해드렸던, 방금 설명한 부분이랑 이어지는 부분인데, 지난번에 제가 리턴에 대해서 함수 리턴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좀 보강을 하려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서 이렇게 바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그 파라미터, 물음표 파라미터로 그 엑시 스테이터스를 받는 게 그 쉘 함수에서는 그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근데 리턴에 여기다 스트링을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는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그냥 문서로 봤을 때는 0부터 255까지만 된다라고 저도 봐서 뭐 이렇게 문자열이나 이런 걸 리턴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따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죠. 일단 그냥 여기에서 나타내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함수 호출에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이게 함수 호출했을 때 함수가 실행 결과를 여기다 담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num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리턴 값이 저장이 안 됐죠. num이 출력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제 num의 리턴 값은 실제 리턴 값은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는 지난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펑션 에코에서는 이 에코 명령어를 내부적으로 함수에서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받아서 그냥 그 함수 자체를 변수에다가 그 함수를 호출하는 그거를 그냥 저장을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의 방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 함수에 실행을 하면서 나타난 출력들이 여기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ECH라는 변수에다가 펑션 에코 해가지고 이 함수를 호출한 그거를 직접 집어넣으면 사실 이 에코의 결과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에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그 그냥 모든 결과들이 한꺼번에 그냥 여기에 붙여서 들어가는 약간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리턴 값은 이걸로 쓴다는 거를 꼭 유념해 두시고, 그래서 보시면은 ECH는 펑 에코, 지금 이 에코 명령어 결과가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뭐 함수 이름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 차이를 꼭 인지를 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의 결과가 리턴이 아니라 그냥 그 함수의 실행 과정상의 모든 출력들이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걸 꼭 유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한번 스트링 리턴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RET 스트링이라는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선 해볼까요? 리턴 하고 여기서 한 다음에 저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보고 또 search 파일 빈배시 잠깐만요. 네, 이게 보시면은 numeric argument required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에러 코드가 2가 되고 리절트는 그대로 뭐 그 함수 가정상의 에코 출력이 됐죠. 지금 그러니까 리턴 코드가 2라는 거는 에러 이게 엑시 스테이터스가 2라는 거죠. 함수의 엑시 스테이터스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스트링을 리턴했을 때 2가 리턴이 된 거죠. 나는 문자열을 리턴했는데 이게 그 사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거 하나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잠깐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좀 여담이긴 한데 그 유튜브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EO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기술 채널인데 되게 막 개발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채널인데 그 채널에서 조회수 되게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지방대 출신의 그 배달의 민족에서 되게 그 정산팀 그러니까 그 거래 이제 처리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팀장을 하신 분이 이제 나온 그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분이랑 이제 다른 분이 같이 이제 이거를 하시는데 뭐 여기서 뭐 입사 면접 거기서 뭐 면접 질문해가지고 쉘 스크립트에서 리턴을 스트링으로 하면 뭐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있어서 제가 기억이 났어서 지금 방금 이걸 한 건데 지금 이 채널이 되게 볼만한 영상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거 기억해 두시고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개발 바닥입니다. 개발 바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2호라는 채널인데 여기에 조회수가 높아서 이렇게 있죠. 이분이 이제 그 같이 운영을 하시는 건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은 되게 조금 동기부여 차원에서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좀 여담이었는데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익스프레션 종류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파일이랑 스트링이랑 인테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파일을 다루어 봤고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스트링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냥 뒤에 없는 상태로 하면은 그냥 이게 딱 나와서 그러니까 아까 어디야? 이런 것처럼 하면은 그냥 이게 널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널이 아니잖아요. 이 스트링은.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냥 true가 되는 약간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커팅을 해야 된다. 아까 그게 이제 이 조건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링 다른 조건들은 뭐 n을 하게 되면은 이 스트링의 길이가 0보다 크고 이 z를 하게 되면은 이게 길이가 0이다 이고요. 그리고 이게 는이랑 는을 쓸 수 있는데 는은 이제 포식스 그 표준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는은 이제 배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배시를 쓴다면은 이거를 그냥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편의상 뭐 잘 판단을 하셔서 이게 이런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거를 인지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지 않으면 그냥 이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스트링의 순서 비교할 때 똑같이 그 이게 비교를 한 단어씩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그 캐릭터 하나씩 그걸 이제 순서를 나타낼 때 이 대소문자란다. 이 괄호 이 꺽쇠로 이렇게 비교를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 순서대로 하면은 이 꺽쇠고 역순서로 하면 이 꺽쇠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리디렉션 기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활용을 하실 때는 꼭 백슬래시로 그 이스케이핑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커팅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비교 기호를 쓰실 때는요. 네, 이런 식으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 에러가 생기죠. 그냥 여기 이 푸가 바보인데 그냥 바보하고 노서치 파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꼭 해주셔야지 된다는 거. 그래서 그냥 뭐 살펴보시면은 이게 answer라는 변수가 지금 없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출력이 안 되고 그러니까 널이 아닐 때 참인데 이거는 널이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n 하게 되면은 이게 길이가 0보다 크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출력이 안 되죠. 길이가 0, 지금 0이죠. 없으니까. 그래서 Z를 하게 되면은 출력이 됐죠, 지금. 했는데 길이가 0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answer를 바보로 바꾸고 나서는, 그러니까 지금 저장이 안 되어 있는데 뭔가 저장을 하고 나서는 이제 되는 거죠. 이게 널이 아니니까 이거랑 이거는 출력이 되고 길이가 이제 0이 아니죠. 아니니까 출력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쓸 수 있고요. 음, 그리고 한 가지 뭐 더 설명드릴 거는 이런 식으로 그 와일드 카드 그 패스네임 익스펜션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에 지금 저장된 게 지금 여기엔 없는데, 그러니까 이 파일이 푸.txt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파일이랑 점 지금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커팅 안 할게요. 푸.txt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푸.txt라는 게 지금 이 와일드카드 패턴에 매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참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그냥 확인만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0이 됐죠. 근데 만약에 지금 푸1 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패턴 매칭이 안 되죠, 지금. 맞죠? 푸.txt는 푸1. 별이랑은
매칭이 안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엑시 스테이터스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그래서 거짓으로 간주가 돼서 이제 덴절이 수행이 안 되겠죠. if문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러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아까 if문 맨 처음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보시면은 이 커맨드잖아요. 그래서 커맨드들이 올 수 있는데 이거가 이제 테스트로 확장한 게 이건데 그럼 if문 안에 얘네가 들어가는 거니까 얘네도 사실 다 커맨드예요. 방금 보신 것도 커맨드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확인하는 커맨드인 거죠. 넘어가 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도 커맨드예요. 그걸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사실 뭐 조건만 이렇게 평가하는 커맨드라서 뭔가 작용을 하진 않죠. 일반적인 뭐 에코 하면은 화면에 출력하라 뭐 이런 건데 얘는 그냥 조건을 확인하는 그거라서 뭐 출력도 없고 머시기도 없고 하니까 네 생소할 수 있지만 얘도 엄연히 명령어입니다. 쉘에서 해석하는. 그러니까 실행 파일은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엔터를 딱 누르면은 쉘이 이 구문을 해석을 해서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내가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로직이 짜여 있겠죠. 쉘 프로그램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령어라고 보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그 빈에 우리가 저장해서 하는 그런 명령어랑은 조금 다르고 쉘 자체적으로 해석해서 동작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명령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 차이만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그림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게 푸가 바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푼지 이건지 모르겠는데 해가지고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뭐가 저장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게 없어가지고 1이 됐고 에코에 엔스어 해가지고 바보가 저장되어 엔스어에 바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쵸? 이게 Z를 하게 되면은 0보다 지금 큰 상황이니까 0이 아니니까 1이 나오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거는 푸를 했을 때 바보. 그냥 잠깐만요. 푸에 뭐가 저장되어 있지? 바바가 있고 그게 엔스 바보가 있는데 푸 뭐 둘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그냥 뭐 얘를 명령어처럼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명령어로 수행을 해버려서 이 바보라는 거를 내가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에러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되는 거죠. 저도 방금 바로 그냥 설명해놓고 까먹었네요. 이게 되게 애매한 거죠. 이 스트링 비교할 때 이거를 꼭 씌워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쉘이 해석을 하는 거라서 익스펜션이 적용이 되니까 꼭 이게 리디렉션으로 간주가 되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 잠시만요. 인테저까지 설명을 드리고 아닙니다. 그냥 쉬었다가 10시 53분이니까 11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1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트링 익스프레션까지 했고 지금 파일 익스프레션이랑 스트링 익스프레션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테저 익스프레션 할 차례인데 인테저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들을 가지고 뭐 비교를 하거나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꺽쇠랑 그 이퀄 기호 는 기호를 이용해서 하는 그거 가지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는을 이제 EQ, equal 줄여가지고 EQ고, 그리고 not equal, 그러니까 그 느낌표하고 이거는 not equal.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옵션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보기 거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존에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 쓰던 그 논리 연산자랑 그 비교 연산자 기호를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계속 이제 하면서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먼저 예시를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int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쉘 파라미터라고 하는 건데 일단 그냥 값이 들어갔다고 일단 보세요. 값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 값이 지금 이 Z 옵션을 썼잖아요. Z 옵션을 써서 커팅까지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뭔가 값이 들어갔으면은 뭔가 있다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없으면은 그건 이제 비어 있다 해가지고 에러 이제 스탠다드 에러에다가 출력을 하고 exit 1 해가지고 끝내고요. 그러니까 이 exit이 나오면은 쉘이 종료가 됩니다. 이 밑에는 안 보고. 그거는 또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는 exit 1 하는데 이게 여기선 그냥 exit이니까 이게 디폴트는 0이라는 거. 그러니까 0은 성공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값이 뭐냐 해서 출력을 하고 만약에 이게 0이면은 0으로 출력하고 아닐 때 또 밑으로 들어가서 이게 less than 0. 그러니까 0보다 작다. 0보다 작으면 음수죠. 음수고 0보다 작지 않다 하면은 양수죠. 그러니까 0 빼고 0보다 작지 않으니까 0도 아니고 0보다 작지 않으니까 양수죠.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거는 이제 아리스메틱 익스펜션이죠. 달러 사인에다가 그 괄호 2개 해가지고 인트 퍼센트 연산자 해가지고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은 이제 짝수고 아니면 홀수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10 이렇게 5, 0 이렇게 넘길 수가 있어요. 뭐 사실 커팅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넘기면은 우리가 저번에 막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던 부분이 함수에서 여기에 뭐 쓸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제가 막 혼잣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함수 표현 형식이고요. 쉘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릿수를 가지고 달러 사인 1, 달러 사인 2 이렇게 숫자 번호를 가지고 그 아규먼트를 접근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파라미터 익스펜션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약간 거기에 있기도 해요. 그걸 이제 자세하게 설명은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넘기는데 안 넘길 수도 있고 넘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보시면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죄송합니다. 영어부터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이거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10을 넘기면은 뭐 순서대로 수행이 돼서 포지티브, 이븐, 그러니까 양수랑 짝수다. 그리고 음수랑 홀수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넣으면은 여기 인트에 안 들어가서 지금 이 조건에 만족이 돼가지고 empty하고 끝나고 그리고 0을 입력하면은 여기에서 만족을 해서 제로 해가지고 열로 와가지고 이 if문 끝나고 그냥 그런 식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 쉘에다가 인자를 넘겨서 그 인자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제 그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매겨놨어요. 이 바깥에서 이제 이 1을 하게 되면은 이 첫 번째 인자를 1로 받습니다.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있으면은 2, 3, 4, 5, 6 뭐 이렇게 쭉 가겠죠? 그렇고 함수를 호출을 일단 해보면은 여기에서 펑 그냥 호출을 했어요. 그러면 에코 1을 하는데 보통 이제 글로벌 변수면은 여기에서 접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변수 뭐 인트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여기서 접근이 되잖아요, 보통. 근데 이
지금 이 쉘 함수 안에서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쉘 함수에 주어진 그 임자를 얘가 간주를 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펑 하고 여기다 뭐 안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함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명령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임자를 안 넘겨줬기 때문에 이 함수에서는 뭐 글로벌하게 이 바깥에 있는 이거에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로컬한 그 주어진 거를 보고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이제 10을 넘겨줬으니까 10이 출력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그냥 펑을 했는데 여기서 안 넘겨줬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황색은 둘 다 없죠, 출력이. 근데 이제 세 번째 줄에 이 9번 라인에 하고 다시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0을 그대로 복사해서 넘겨준 거죠. 그래서 10을 넘겨주면은 지금 여기서는 그 첫 번째 인자로 넘겨준 게 10이라서 그 10이 여기에 적용이 돼서 출력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인자를 안 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없는 거죠. 여기서는 10을 넘겨서 10이 나온 거고. 만약에 5를 넘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5를 넘겨주면 여기랑 여기랑 둘 다 5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글로벌하게 변수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바보를 근데 사실 여기에서 직접 접근하려면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바보를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인자를 직접 명시를 해줬죠. 이 바라는 변수를 명시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건 글로벌하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자를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넘겨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접근을 할 수 있죠. 직접 넘겨줘서 1번에 접근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바보는 그냥 여기에서 뭐가 주어지는 간에 지금 여기 내부에서 변수를 정의해서 그걸 넘겨준 거기 때문에 인자를 여기 바깥에서 넘겨주든 말든 그냥 동일하게 바보를 출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이 글을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색깔 맞춰가지고 해놨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요약해서 여러분이 주의할 거를 말씀드리면 쉘 함수 내부에서의 파라미터와 이 명령어 자체의 파라미터는 별도 취급이다. 글로벌하게 접근되지 않는다. 로컬하게 취급이 된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이 인테저 이 표현의 한계를 이제 이걸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로 극복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냥 그 조건문을 이런 식으로 쓰면은 연산이 이 안에서 돼요. 지금 뭐 이렇게 1, 0 이렇게 했는데 뒤에 보시면은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변수 이렇게 달러 사인 쓰지도 않고 인트, 민, 맥스라는 변수가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연산을 우리 기, 어, 지금까지 그냥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흔히 쓰던 방식으로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냥 일반 조건문에서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다소 난잡하게 이 괄호마저 그 이스케이핑을 해서 써야 된다는 거.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더 약간 최신판 조건문인데 이걸 이제 복합 명령어라고 불러요. 복합 명령에 두 종류가 있는데 아까 방금 봤던 게 이제 이 두 번째 정수에 특화된 방식입니다. 방금 봤던 거는. 그리고 이제 그냥 약간 더 확장해서 이 정규 표현식을 조금 쓸 수 있는 이거 잘못 썼다. 큰일 났다. 이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는 한 다음에 물결이에요. 물결 한 다음 는 하면은 실행이 안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실수했네요. 네, 이거예요. 이거. 이게 이제 기존 테스트도 똑같이 쓸 수 있는데 이게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된 거예요. 어떤 뭐 더 복잡한 기능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더 찾아보시면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음, 지금 제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해놓은 게 뭐냐면은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뭐야 이거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거 하려다 보니까 이게 주석을 우리가 한 줄
주석하는 거는 이 샵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중 주석을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좀 애매하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 콜론을 찍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짝짝 한 다음에 이 커팅을 해가지고 어떤 임의의 문자를 지정을 그러니까 임의의 문자를 지정을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문자열을 어떤 네 문자열 뭐 그냥 한 문자 딱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지금 저는 엔드 코멘트라는 그 이제 단어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주석의 끝으로 나타내겠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석을 시작하고 나는 엔드 코멘트로 끝내겠다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주석 처리가 된 거고요. 이건 이제 주석을 주석 처리해서 이제 이게 효과가 발휘되도록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은 이게 정규 표현식인데 마이너스가 있거나 없거나 그 다음에 숫자가 하나 이상 하고 시작과 끝 하니까 이게 정수 표현 방식이에요. 양음 구분 없이. 그래서 이 int라는 이 변수에 저장된 값이 이 쉘에서는 기본적으로 변수는 그냥 스트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구분을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숫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여기서 이게 낫이에요. 느낌표 보통 낫이잖아요. 그래서 낫 연산이 붙어서 숫자가 아니면 이건 숫자가 아니다. 정수가 아니다. 특별히 정수가 아니다. 만약에 뭐 소수를 하려면은 뒤에 점 붙이고 또 그 다음에 숫자 이어지도록 그런 레직스를 짜면 되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정수가 아니다. 우리는 뭐 소수는 일단 다루지 않을게요. 그래서 정수가 아니면은 또 오류 출력하고 엑싯 1 하는 뭐 그런 방식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나는 숫자를 받겠다. 그러니까 인트 익스프레션이니까 숫자를 처리할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짠 건데 거기에 이제 문자열이 들어가면 이렇게 에러가 생겨요. 인테저 익스프레션 익스펙티드 해가지고 에러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에러 핸들링을 해준 거죠. 이제 여기 넘버라고 했는데 not on integer 인테저가 맞죠? 정확하게는 이게 제가 자료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 조금 착오가 있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잠시만요.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테스트 인트 네, 이게 아까 우리 인테저 그 평가하는 거에다가 이거를 붙인 거예요. 그 정규 표현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다가 뭐 10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에 아까 원래 코드에는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건 정수가 아니야 이렇게 나오도록 에러 핸들링을 해준 거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소수점 처리 안 하니까. 그리고 뭐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기억이 안 나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치맥기가 안 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들을 조합하는 거를 이제 엔드 연산이랑 오 연산이랑 이제 느낌표는 낫 연산이죠. 이 세 가지를 또 쓸 수 있는데 기본 테스트에서는 이렇게 또 옵션을 줘야 돼요. 이게 가독성이 되게 떨어지죠. 그래서 복합 명령어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시언원 계열의 이 논리 연산자 혹은 네, 비교 연산자 뭐 그런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지금 여기서는 이게 민보다 작거나 맥스보다 크면은 범위를 벗어났다. 아니면 범위 안에 있다.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고 이걸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낫을 보여드리려고 낫을 하려면은 이게 조건 두 개를 묶은 다음에 낫을 하려고 지금 보시면은 G2가 greater than and equal이잖아요. 그래서 인트가 민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1 이상 100 이하 1 이상이고 100 이하이다. 를 낫을 한 거죠. 그럼 1 이상 100 이하라는 조건을 낫을 하면 이거랑 똑같아지죠.
맞나요? 그쵸?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1 이상 잠깐만요. 뭐라는 거야? 인도 레인지. 맞는데? 어? 잘못 쓴 것 같은데? 이런 실수를. 맞나요? G. 잠시만요. 저도 헷갈려서. 그쵸? 맞는데? 명령어를 수행을 해볼까요? 맞다. 거봐, 이상할 줄 알았어. 이게 제가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똑같습니다. 이게 순서가 이거랑 이 아웃사이드가 먼저 나온 다음에 인사이드인데 제가 이게 타이핑을 잘못했습니다. 됐죠? 이것도 제가 이거 수정 조금 아까 뭐 틀린 것도 있고 하니까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단순 우리가 기본 아까 배웠던 그 기본 복합 명령어가 아닌 기본 테스트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커팅을 이스케이핑까지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다는 거. 그래서 복합 명령어를 쓰면은 더 가독성이 좋아진다. 근데 뭐 이거를 왜 굳이 가로를 쳐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엔드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익스프레션이 하나, 두 개, 이 익스프레션 두 개를 연결한 게 엔드인데 이거를 한 거에다가 이 not 연산을 붙이려면은 꼭 괄호를 해가지고 묶어줘야 돼요. 근데 이 괄호를 묶으려면은 괄호는 이제 특수문자 그거를 처리를 해줘야 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군더더기가 많이 붙죠. 네, 됐고 지금 뭐 여기서도 한번 해보면은 10, 네, 처리가 잘 되죠. 네, 처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A는 AND, O는 OR. 이렇게 우리 했던 거. 이거는 기억하기 쉽죠? 되게. 그래서 잘 이용하시면 되고. 여러분 다 왔습니다. 설명 안 했던 게 이거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레직스 할 때 그 싱글 커팅을 해라 막 말을 했었잖아요. 그랩 할 때. 왜냐면 이게 익스펜션이 되니까 그냥 싱글 커팅해서 익스펜션 다 무시하도록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레직스는 커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줘야 돼요. 있는 그대로 안 주면은 얘가 해석을 못 해요. 아셨죠? 그래서 커팅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일단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 궁금하시면 직접 찾아보시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이제 반복문까지 왔는데요. 반복문은 이 한 슬라이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while이랑 for 말고 또 다른 게 있는데 일단 우리에게 친숙한 while이랑 for만 다뤄도 충분할 것 같아서 두 개만 가져왔습니다. while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조건 while이 처음에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while if랑 똑같이 이 명령어 여기다가 여러 가지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복합 명령어를 썼는데 그냥 뭐 echo, 뭐 true, false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고 그 순서는 while 한 다음에 이 세미콜론 하고 do 하고 이 명령어를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done으로 끝내면 됩니다. 그리고 네, 그냥 순서대로 볼게요. 그래서 while을 실행을 하는 건데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은 지금 파일이라는 변수에 디스트로스.txt라는 이거를
저장을 하고 i 변수에 0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5까지 이제 실행을 해요. 0부터 5까지 하는데 일단 이건 0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잘못했네. 이게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엄격히 따지려면. 그냥 어쨌든 그냥 해볼게요. 일단 잘못이 되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은 디스트로스 지금 이거는 제 디렉토리에 있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에는 당연히 안 만들었으면 없겠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1, 2, 3, 4가 있고 그냥 숫자가 없는 그게 있는데 이거를 붙이려고 우리 그때 그 변수에다가 문자열 연결하려면 이 중괄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예전에 배웠었죠. 그래서 이 디스트로스의 이름을 지정을 하려고 이렇게 커팅해가지고 하고 이거랑 이 파일 아까 저장한 이거랑 해서 이게 이거보다 더 최신이면은 멈춰라 에요.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이 쉘 스크립트의 반복문에서도 브레이크가 있고 컨티뉴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하는데 이 뉴어된 명령어를 써서 지금 제가 터치를 해가지고 이 세 번째 게 이거보다 더 최신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이 1번이랑 2번은 폴스가 나오고 이게 맞네요. 제가 00이 없어가지고 파일에 00이 없어가지고 01부터 시작이라서 이게 맞네요. 순서가. 제가 코딩 해놓고도 제가 모릅니다. 네, 이게 맞고 어쨌든 그래서 0, 1, 2 하고 지금 2까지 출력을 하면은 여기서 플러스 돼서 3이잖아요. 근데 3이 그냥 디스트로스보다 더 최신이라서 여기서 종료가 되고 여기선 이제 3, 4 이렇게 출력이 안 되는 거죠. 그 에코 던 하고 끝납니다. 지금 뭐 이 쉘 스크립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는 건지는 안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 함수만 출력한 거예요. 루프 while 출력했을 때 루프 while 에코 한 다음에 루프 while 이 함수를 출력한 겁니다. 그 결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루프 4 출력하고 루프 4 함수를 호출한 겁니다. 그래서 쭉 출력되는 결과인데 이 포문 형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C 방식에서 알고 있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 방식에서 쓰는 이 in을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하고 여기서 내부에서 쓸 수 있는데 보시면은 일단 우리에게 익숙한 이 방식을 보시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변수 선언하고 로컬이죠. 로컬 변수죠. 여기 내부 폼은 내부에서 쓸 수 있는 변수 선언하고 조건 검사해서 만족되면 들어가서 뭐 수행하다가 올라와서 또 이거 수행하고 또 조건 검사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냥 일반적인 포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했을 때 0부터 4까지 되겠죠. 출력을 되는 거 볼 수 있고 던. 그래서 이거는 일단 코멘트를 해서 날리고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제가 해봤는데 똑같아서 이거 그냥 주석을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게 0부터 4까지 하면은 이게 익스펜션이잖아요. 또 브레이스 익스펜션으로 돼가지고 0부터 4까지 0, 1, 2, 3, 4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in was 이렇게 돼 있는데 for i로 할게요. 변수 이름은 그냥 하고 0, 1, 2, 3, 4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하면은 그냥 0, 1, 2, 3, 4가 하나하나씩 스플리팅 돼가지고 출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변수 i 선언하고 그 i의 값이 0, 1, 2, 3, 4로 지정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echo i do를 붙여야 됩니다. do 하고 done. 네, 똑같죠? 대신에 아까 그 방식을 해보면은 i는 0부터 이거 뭐 이렇게 되죠?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볼게요. 원래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게 좋죠. 이거 되나? 오, 되네요. 둘 다. 그 띄워도 되고 플러스 플러스 연산자도 되네요. 네, 똑같죠, 결과는. 그리고 이제 숫자만이 아니라 이렇게 문자도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게 돼요. 그 지금 보시면 되게 많잖아요. 뭐 내가 디스트로스 지금 뭐 이 딜 리스트라는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약간 좀 부질없긴 한데 이런 식으로 그 커맨드 서브스티튜션까지 해가지고 넘기면은 이거 lsl 명령어 결과가 여기 이내 넘어가가지고 이 두 개에 대해서 뭐 에코하면은 뭐 그냥 똑같이 lsl 한 건데 근데 이거는 이제 다다다닥 줄바꿈이 돼가지고 나오네요 하나씩. 이게 워드 단위로 돼가지고 워드 스플리팅이니까 이렇게 되나 봅니다. 네. 워드 단위로 쪼갤 때는 이게 도움이 되겠네요. 저도 이건 처음 해봤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아시면 돼요. 이게 단순 숫자만이 아니라 막 문자도 되고 이렇게 명령어를 섞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뭐 그냥 ls.만 하면은 지금 뭐 있는지 그냥 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네. 지금 이 명령어를 수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고, 그래서 뭐 이거는 A부터 E까지 그냥 쭉 출력을 한 거고, 또 여기서는 그 패스네임 익스펜션 와일드카드 써가지고 디스트로스가 지금 보시면은 0, 1, 2, 3, 4까지 있고 또 아예 없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하면은 이 순서대로 그대로 출력이 됐죠. 파일 네임이라는 변수에다가 해가지고 슉. 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 조건을 그 이벨리에이팅 할 때 이 엑시 스테이터스를 이용해서 0이면은 참이고 1 이상이면은 거짓 폴스로 간주가 돼가지고 수행이 넘어간다는 거. 네, 설명을 오늘은 컴팩트하게 마친 것 같습니다. 제가 실습 쪽지 시험을 오늘은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바로 안 보고 한 1분 있다가 35분에 제가 실습 쪽지 시험 링크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5분 동안 보겠습니다. 5분 동안 보고 그리고 나서 과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분에 링크 올려드릴게요.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쑥 배운 거. 네, 이제 과제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쉘 스크립트 두 문제를 냈습니다. 둘 다 이제 쉘 스크립트 실행 파일 작성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패스 변수에 보시면은 아이고. 보시면은 아이고. 지금 중복된 게 없나? 홈준. 네, 지금 여기에는 그 중복된 게 없는데 이게 하다가 중복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하는 건데 여기에 만약에 여러 개가 이렇게 중복이 돼 있다. 그냥 뭐 문자열을 처리하는 어떤 예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에 막 소스 해가지고 여기에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면 로컬적으로는 더 들어가겠는데 지금 플레이그라운드가 중복이 됐죠 여기서 뭐 소스를 한 번 더 수행해서 뭐 껐다 키면은 다시 이 상태로 돌아가긴 할 텐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중복이 여러 개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이 쉘 스크립트를 짜는데 중복 없는 상태로 그 패스 변수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된 경로 모두 없애고 그냥 딱 하나씩만 남도록 형태를 이제 유지를 하면서 해가지고 패스 변수에 저장을 하도록 하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A.텍스트, 뭐 B.텍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파벳 그냥 한 글자 점 텍스트라는 파일 그냥 5개 임의의 파일이 존재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아무 알파벳이나 그냥 5개가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파일들을 내가 백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뒤 백업 파일명은 이제 뒤에다가 점 백이라고 보통 붙이는 게 이게 관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복사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를 하는 쉘 스크립트 실행 파일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둘 다 이제 어떤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이거는 패스의 중복 경로가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5개가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전제를 하는데 여기다 써놨습니다. 제가 설명을. 패스에다가 지금 이렇게 중복이 만약에 안 돼 있으면은 만드세요. 그냥 뭐 패스 1 해가지고 뭐 홈, 준이, 플레이 그라운드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 다음에 패스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추가가 되잖아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사고가 난 거죠. 그럼 껐다 켜가지고 다시 하면 됩니다. 근데 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중복 사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걸로 구분되니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요. 똑같은 거를. 뭐 3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대충 너무 많이는 안 해도 되고요. 그냥 구색만 맞추면 됩니다. 알아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아예 여러분이 뭐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조작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뭐 여기다 지금 빈이 있는데 나 여기다 빈 하나 더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정을 한 다음에 중복이 있는 상태로 가정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쉘 스크립트 만들어서 이걸 수행하고 나서 에코를 했을 때 하나도 중복이 없는 상태로 출력이 되도록 하는 거를 만드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거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만들어요. 뭐 이름은 약간 띄어져 있게 이게 왜냐면은 A부터 C까지 아니 A부터 A, B, C, D, E A, B, C, D, E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코딩할 때 되게 편해요. 그 코드를 짤 때 그거는 약간 반칙이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그냥 대충 5개 만들고요. 이거 가지고 하드 코딩 안 하면서 이거를 백업 파일을 만들면 됩니다. 5개 존재할 때 하드 코딩 안 하고 조건문을 활용해서 아까 이거는 힌트를 드리면은 그 템프 아까 실습 쪽지 시험에 템프라는 게 없을 때 디렉토리를 만들어라 그거랑 약간 비슷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쉘 스크립트 2개를 만들어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 조건을 세팅을 한 상태에서 그 쉘 스크립트를 수행했을 때 실제 결과가 어떻게 바뀌어서 나오는지까지 여러분 쉘 화면에다가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어, 좀 까먹었다. 됐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나왔는데 뭐 원래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수행을 하고 그 쉘 스크립트를 수행을 하고 나서는 뒤에 백이 붙은 이거 그대로의 점 백이 붙은 애들이 이게 뭐 쭉 나오는 뭐 그런 흐름까지 쫙 해가지고 여러분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네 코드 짜시고 수행 결과랑 이미지랑 해가지고 설명까지
설명 뭐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요. 설명을 막 자세하게 구구절절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코드를 잘 짜시고 이게 원래 이런 상황이었는데 원래 원하는 결과는 이거고 그래서 코드를 짜서 쉘 스크립트를 수행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까지 흐름으로 쭉 해서 두 가지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름 치우고.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가기 전에 저희가 마지막 수업이 다음 주에요. 아, 다음 주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가 이제 시험이라서 다음 주 과제는 안 내는 방향으로 일단 가겠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실습 문제를 하나 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분반, 2분반, 3분반이 약간 수업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이 쉘이나 뭐 리눅스 명령어에서 과제를 낼 수는 문제를 낼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우리 옛날에 생산자 소비자 문제 뭐 그런 약간 1, 2, 3분만 다 똑같이 가르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아마 낼 건데 제가 다음 주에 그 실습 문제를 어디에서 낼 건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공부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원래는 실습 개요에 보시면은 다음 주에 막 프로세스였나 뭐 스레드였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범위에 그거 제외하고 그냥 우리 시험 범위 있잖아요. 기말고사 시험 범위로 이론 쪽지 시험을 낼게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 공부를 해오시면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에 낸 것도 지지난주랑 지난주 문제를 거의 그대로 갖고 온 게 많은데 이게 그냥 안 풀고 그냥 제출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조금 안타까워서 지금 미리 공부해 두시면 좀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